어버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카네이션 준비하셨나요? 그런데 어버이날에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카네이션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네,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현금입니다. 역시나. 왠지 너무 좀 현실적인 바람이네요. 그렇다면 받고 싶은 선물 2위는 뭘까요? 효도 관광, 건강식품 모두 아니고요. 직접 쓴 편지라고 합니다. 네, 역시 진심은 항상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선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가득 담은 손편지 혹은 사랑한다는 말로 진심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5월 7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옥시 씨는 어버이날 선물 준비했습니까? 저는 따로 준비는 안 하고 네. 그냥 같이 외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뭐가 좋을까요, 메뉴로? 부모님들은 한정식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 부모님은 한식만 먹어요. 네, 아니면 한정식을- 중짜장면이나. 어버이날에 짜장면 먹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정식 괜찮을 것 같아요. 한정식 비싼 걸로 A 코스, B 코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계좌이체를 할 예정인데 얼마요? 모릅니다. 비밀인데요. 아, 그래요. 네, 역시 네. 받고 싶은 선물 1위. 네, 를 주는 거죠. 계좌이체로 네. 네, 국민은행에서 권순철님께서 이체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어버이날에 좀 풍속도가 좀 바뀌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좀 시키잖아요, 편지 쓰라고. 네, 초등학교 때는 그랬죠. 편지도 쓰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그래, 네. 종이로 이렇게. 네. 그 부모님 아침에 부모님한테 달아드리는 게 숙제이기도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군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어린이집이나 네. 유치원에서 이런 걸 많이 시킨다고 해요. 종이로 이렇게 만드는 거. 꼭. 근데 이제 부모님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 아, 네. 만들어서 네, 달아주는 이렇게, 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어린이집에서 네. 다 시키는 거고 유치원에서 시키는 거지만 이 부모님들이 그걸 알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형식적인 게 다 뭐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날이 있어야 음. 부모님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그래요. 게 있으니까요. 사실 5월은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돈이 많이 나가는 날이다. 어린이날도 있고 이렇게 결혼도 많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완벽한 가정을 이루진 못했지만 완벽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래 위로. 네. 위아래로. 네. 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좀 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좀 다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옥희 씨도 그럴 거죠? 네. 그래야죠, 내일. 내일 좋은 식사 되시고요. 네. 좋은 한정식집 A 코스, B 코스. 잘 부모님과 나오면서. 함께 불금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재치 있다. 역시 오키 씨도 이제 사실 서서히 애드립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애드립을 하도 많이 애드립을 하도 많이 하니까 네. 오키 씨도 애드립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버이날 좀 잘 보내야겠죠. 우리도 잘 보내야겠고. 네. 네. 청취자 청취자 여러분도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버이날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도 해보시고요. 네. 저희는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CM 듣고 오겠습니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은 어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매주 목요일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천상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취자들과 만나보는 시간이죠. 수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 톡톡에서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첫 코너 천상의 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맹학교 합주부의 이야기입니다.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군악대 공연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말끔하게 갖춰 입은 제복, 각 잡힌 행진,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연주까지. 마초적인 매력에 관악군단에서는 섬세하고 여린 음색의 현악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황금빛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폭발할 듯한 야성미를 흠씬 풍기는데요. 오늘은 오케스트라의 이상의 감동, 미처 몰랐던 관악기의 또 다른 매력을 전해줄 국립서울맹학교의 관악합주단을 소개합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박수는 안 쳐주시네. 네. 네, 저는 지금 서울맹학교 관악합주단 합주실에 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 빵빠레를 받으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있는 최민준 선생님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천상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맹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음악교과와 합주부를 가르치고 있는 최민준입니다. 네, 오늘 저 오는데 빵빠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그 보통 어린아이가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피아노나 현악기 뭐 생각을 넓혀본다고 해도 플루트 정도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우리 서울맹학교에서는 예사롭지 않게 관악합주단이 있습니다. 금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합주부 소개와 또 함께 이런 예사롭지 않은 합주부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 듣고 싶네요. 네, 서울맹학교 합주부는 창설된 지 올해로 44년이 될 만큼 오랫동안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온 관악합주단이에요. 합주단은 재학 중인 학생 30명으로 구성되고요. 매주 이틀에서 3일 정도 악기별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특기 적성 사업의 일환으로 악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입단해서 약 2년 정도의 연습 기간을 거치면 교외 행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고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인지 외부라든가 내부라든가 많은 행사와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쿠르라든가 직업기능경진대회 같은 대회에서 저희 애들이 동상, 은상, 그리고 대상을 또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좀 좋은 실력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늦게나마라도 축하드릴게요. 네, 서울맹학교 관악합주단 친구들이 이렇게 특별히 뭐 대회에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을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서울맹학교 합주단이 생긴 그 연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시력이 불편한 대신에 소리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음악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관악합주단을 그래서 오래 전임이라면 44년 전에 창설되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학생들의 공이 크겠죠.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최민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나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샤프하셔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샤프한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그 관악합주는 어떤 매력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악기는 피아노라든가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악기도 현악기도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만은 금관악기는 일반 조금 뭐랄까요, 그 음량이라든가 처음에 소리 내는 방법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 대신에 연주 효과는 더 좋죠. 음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연이라든가 행사 대회에서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배웠던 어떤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목관이라든가 특히 현악, 피아노하고 좀 다른 매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저희 학교 행사, 저희 합주단에서 더 재미있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악기가 현악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그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서울 맹학교 관악합주단에는 어떤 악기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악기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 네, 저희 학교 합주단은 플루트하고 클라리넷,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 유포늄, 튜바, 큰북, 작은북, 심벌즈 총 11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루트, 클라리넷,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같은 악기는 목관악기로 분류돼서 아무래도 부드럽고 고운 소리를 좀 더 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색소폰 쪽은 엘토나 테너 색소폰 쪽은 다른 곡 중에서 뭐랄까요, 약간 요즘 유행한 뉴에이지풍이라든가 기존의 그 금관악기하고 목관악기를 함께 연결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요. 트럼펫, 트럼본, 유포늄, 튜바 같은 악기는 금관악기니까 음악 자체에다가 굉장히 힘있게 다이나믹하게 연주할 때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고, 큰북, 작은북, 심벌즈는 말씀드린 대로 더 타악기이기 때문에 음악에 더 강한 힘을 주니까 훨씬 음악이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이제 힘찬 느낌을 함께 어우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 큰 영향력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를 위해서 그 빵빠레 해주시니까 정말 제가 잘 찾아왔다는 생각과 함께 기분이 업되더라고요. 네,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알기로 합주부에서 연주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곡들 연주할 예정인가요? 네, 라데츠키 행진곡하고 워싱턴 포스트 행진곡 그리고 인스턴트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곡 소개도 함께 곁들여 주시겠어요? 네, 라데츠키 행진곡은 오스트리아의 장군인 라데츠키 장군이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데츠키 장군, 우리나라 말하면 그 이순신 같은 명장이신데 그래서 요한 슈트라우스 1세, 그러니까 요한 슈트라우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봄의 소리와 알치를 작곡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버지이신데, 이분도 아버지신 요한 슈트라우스 1세도 유명한 작곡가세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라데츠키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쓴 곡입니다. 그러면 경쾌하겠어요? 막 어깨도 들썩들썩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박자 곡인데 굉장히 밝고 힘찬 곡이라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행진곡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 아시죠? 네. 예, 그 곡이 이제 그 신문사가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식을 위해서 해리엇 수자라는 미국 해병대 유명한 작곡가 겸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의뢰해서 지어지는 곡이고요. 그래서 항상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하는 어떤 수상작들 에세이 콘테스트를 축하할 때 쓰는 곡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었네요. 네, 예. 인스턴트 콘서트는 해롤드 월터스라는 작곡가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작곡한 한 3분 정도의 짧은 곡이라 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징글벨,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종소리 등 아주 유명한 또 금발의 제니라든가 그래서 유명한 가곡, 클래식 곡들을 짧게 해서 서로 연결을 해놓은 메들리 곡인데요. 매우 흥겹고 재미있어서 아마 브라스 밴드에서 매우 자주 연주되는 애창곡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곡들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곡이죠. 네, 아주 익숙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간단히 곡 소개해 주셨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관악합주단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제가 듣기로 2006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나름 애착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에피소드도 많고. 마지막으로 그 합주부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서울명학회 합주부 화이팅! 네, 정말 짧게 해주셨는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겠죠. 자, 선생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음도 목소리도 멋진 우리 최민준 선생님의 지도로 성장한 서울 맹학교 관악합주단의 실력을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서울맹학교 합주부 학생들의 연습 시간이 시작됩니다. 매주 이틀이나 사흘, 하루에 서너 시간씩 꾸준히 하죠. 음악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나 공을 들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냥 음악이 좋고 연주하는 게 재밌어요. 음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지켜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서울맹학교 합주단원 아이들과의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네, 권순철과 홍옥희가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22분이고요. 22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응차. 네. 왜? 응차 달려가고 있다고. 네.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이제 약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말 그 시각장애인에게도 대축제지만 아시아에서 또 이 대회가 처음 한국에서 열려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굉장히 큰 대회이니만큼 저희도 열심히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오후 2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30여 분 남았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그 이룸센터에서 특별한 좀 서울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행사가 좀 열리는데요. 네. 거스 히딩크 감독 아세요? 네, 당연하죠. 네.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면 간첩. 네. 대통령은 몰라도 거스 히딩크는 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유명하고 우리나라에 좀 한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2002 월드컵 4강뿐만 아니라 네.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스포츠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요? 네. 히딩크가? 그 드림필드라는 네.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오. 13개째 만들었어요. 13개나 있다고요? 네, 12개 이제 오. 했고 이번에 13개째 이제 만들어집니다. 덕성예대. 네.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히딩크가. 했다니까 되게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네.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가 열려요. 그 추대식이. 그래서 여의도 이룸센터에 네, 온다고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오.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에 네. 그 홍보대사인 김보성 씨, 네. 그 구혜선 씨도 나오고. 그래서 이 행사 끝나고 기자 간담회,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기자 간담회도 열리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많은 포토 기사들이 뜨겠죠. 그러겠네요. 기사 많이 나오네요. 네, 히딩크, 김보성, 구혜선 이 세 명만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진들이 찍히겠어요. 네, 그래서 역시 이래서 홍보대사가 중요해요. 기사가 나오려면. 그래서 서울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홍보가 톡톡히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명예 조직위원장으로 활약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 KBIC와 이제 포피 채널이 공동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KBIC 얘기를 좀 드리면 KBIC가 저희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개폐회식 중계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해설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FM 라디오 수신기로 네. 들을 수 있는 영상 있잖아요. 네네네네. 영상 해설을 저희 방송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KBS에서도 중계를 하는데 KBS에서는 아마 영상 해설은 없을 거거든요. 현장 해설은. 그렇겠죠. 현장 해설은 없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현장 해설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조직위의 허가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 D-30 성공 다짐 대회도 중계를 했었고. 네, 이번에 개폐회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회식은 특히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만 중계가 돼요. STN 스포츠라고. 그래서 그 폐회식 중계는 저희 KBIC에서 또 중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더 접근성 좋게 또 시각장애인들이 또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참 관심 많으시죠, 오키 씨도. 네. 그럼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항상 라디오 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도 들었고 성공 다짐 대회도 직접 가서 봤고 네. 그리고 뭐 경기에 임하는 선수분들도 몇 명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네. 만나봤을 때 어떤 얘기하던가요? 네. 저는 그냥 축구 경기 구경 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되게 신기했어요. 일단 축구 경기. 네, 공에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따라 다니면서 골도 넣고. 그렇습니다. 생소한 장면이었죠. 비시각장애인에게는. 그리고 이제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2015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라고만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냥 서울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라고 치시면
다른 게 나오고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벤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개막식 때 네. 이벤트를 하니까 네. 그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네. 이벤트가 될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수다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할머니께서 눈이 약간 불편하셔서 네, 오늘 전화 연결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그러게 감사합니다. 젊어 얼굴도 보이세요. 예뻐요. 목소리만 들으면. 얼굴도 그렇게- 예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아, 궁금해지네요. 네, 카카오톡으로 저희에게 좀 사진을 네, 보내주시면 제가 잘 쓰고. 이건 사심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일본 관광에 대한 연구요? 아니면 일본에 대한 연구? 아, 일본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 의회에 대한 연구고요. 일본 아. 의회. 아니고요. 네, 네. 굉장히 그 한자가 많겠네요. 그렇죠. 네, 한자도 많고 근데 또 중국 한자랑은 약간 달라서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네. 이 히라가나가 배웠던 굉장히 거랑은 어려워. 좀 더 다르고, 네. 맞아요. 히라가나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막 법용어는 진짜 한자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 익숙하지 보니까. 않은 한자가 나와서 네. 처음에는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군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대학 때부터 전공이 정치학이었고요. 아, 저도예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흘러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또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정치외교. 오키 씨 정치외교 하면서 어떤 점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나요? 정치외교. 정치 외교는 외국어? 아니요, 말장난이다. 왜? 뭐 그런 조사 하나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거 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이거죠? 네. 우리 저 청취자분 이름을 안 밝히셨으니까 제가 네. 네. 이름은 안 밝히실 거예요? 밝히실 거예요? 아니요, 밝혀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윤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윤정은 씨께서는 네, 그러면 네. 정치외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말장난이죠. 역시. 예. 역시 다 공감하시죠? 동일 학문을 네. 배우셨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본 의회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네 해야죠. 그래요. 네, 연구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말이죠. 저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었습니다. 뭐 간단한 표현이죠. 일본어 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私の昼ご飯は今日しゃぶしゃぶでした. 네, 샤브샤브 드셨다. 맛있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소데스까? 그렇군요. 네. 샤브샤브 맛있죠. 점심. 저는 점심 돈가스를 먹었는데.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한자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자 말고도 좀 이 연구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 많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쵸. 저희 한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은 내가 책임져. 의원내각제라서 기본적으로 뭐랄까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거 이해하는데 초반에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아하, 그래요. 네. 참 어려운 일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 의회에 정확히 어떤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신다면? 저는 그 지방의회 쪽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방의회. 네, 이제 의회의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서 이제 지방의 권한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걸 기반으로. 네,
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우리나라에서 일본 의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왜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연구들이. 한국이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권력을 한 곳에 두지 않으려고 삼권 분립을 한 데다가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의회의 권한을 국회에만 두지 않고 지방 쪽에도 이제 권한을 좀 분리를 해서 권력을 나눠서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쵸. 그리고 이제 국회보다 조금 더 약자의 입장이잖아요. 네. 지방의회가 그렇죠. 네. 약한 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려면 지방의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면 지방의회가 조금 강한 일본의 연구를 해보고 그걸 또 한국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역시 연구원이시다 보니까 전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 그래요. 아까 그 소개를 하실 때 할머니께서 이제 시각장애를 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할머니께서는 원래 그러면 눈이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좀 나이가 드셔서 안 좋게 되신 거예요? 어릴 때 음. 많이 아프신 뒤로 눈이 한쪽은 이제 아예 안 보이시고요. 네. 그때 그렇게 되신 것 같고 이제 한쪽만 보이시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들면서 점점 더 눈이 나빠져서 네. 네 그렇게 되셨다고. 그렇군요. 그럼 지금 1급이신 거예요? 시각장애 네네 1급? 시각장애인 2급. 그렇군요. 할머니께 자주 좀 내려가고 그래요? 사실 이게 주말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집이 멀어서. 네. 집이 어딘데요? 저희 고향이 포항이고요. 네. 멀구나.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많이 가려고 하는데 네 쉽지 않네요. 아이고. 그거 할머니께 좀 해드리는 건 뭐예요? 내려가게 되면? 일단 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네. 또 할머니가 엄청 이렇게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세요. 여성스러운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거 이제 봄 되면 봄 자켓 갖고 싶다, 뭐 가디건 갖고 싶다 이런 얘기 저한테 전화해서 하시고 갖고 싶다고만 하시는데 네네네. 그 뒤에 다른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네. 뭐 쌀이 하나 필요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네, 할머니가 재치가 있으시네요.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네 조공 드리고. 그럼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내일은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네, 저 내일은 못 내려가고요. 토요일에 아침에 KTX를 끊어놨어요. 내려가려고. 네. 포항 가는 KTX 경쟁률 센데. 네, 미리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5월 9일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네네. 미리 끊어놓으셨군요. KTX가 좀 생기면서 조금 편해졌죠? 경제적 부담은 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전에는 KTX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니까 네. 경주나 대구 가서 그렇죠. 이제 한 번 버스를 갈아타고 했는데 갈아타지 않아도 되니까 네, 한 번에 간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청취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예쁜 목소리에 정은 씨가 나오니까 청취율이 급등하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우리 또 허 감독님이 애드립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게요. 다 같이 애드립 다들 애드립 하다 보니까 애드립 너무 좋아졌어. 네. 자, 여튼 그렇고요. 정희 씨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 어버이날 뭐 따로 계획이 있으세요? 할머님하고 뭐 즐겁게 보낼 계획이라던가. 네, 미리 선물도 사놔서 내려가서 이제 동생들하고 포항에 또 고모가 계셔가지고 네네. 고모랑 고모네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저녁 맛있는 거 먹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요. 저도 저녁을 네. 같이 먹고 싶은데 뭐 드실 계획이세요? 저도 한번 팁을 좀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홍기 씨 얘기는 어머님과 아버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메뉴를 못 정했어요. 메뉴를 못 정했답니다. 네. 글쎄요. 저희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할머니 기분에 따라서 그런 거구나. 할머님이 아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네. 정해둔 메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오늘은 그게 먹고 싶다. 호텔 뷔페? 네, 다양한 걸 드시기 위해서. 네. 여튼 그렇군요.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할머님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그쵸. 되게 아무래도 안 좋죠. 제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그래도 집이라서 집이랑 생활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으시거든요. 네. 익숙한 곳은 다니시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다니기 힘드시니까 좋은 것도 많이 못 보러 다니시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다닐 때 그러니까 저희처럼 잘 보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휙 피하고 마는 건데도 좀 부딪혀서 이렇게 몸에 상처 같은 거 막 생기시고 그러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잘 낫지도 않으시는데 이제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저도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이제 아, 네네. 그래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부딪혀요. 부딪히는 구조물들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멍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쉽게 재생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할머님께 어떤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냥 뭐, 근데 사실, 막 제가 애매하게 위로하고 이런 것도 조금, 아하. 사실, 네, 그렇기도 하고, 음. 또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못해서,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가끔 내려갔을 때 막 상처 같은 거 있고 이러면, 그냥 뭐 다 나았네.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네, 사투리로 얘기하겠죠. 네. 네네네. 그리고 걱정시킬까봐 아마 이런저런 다 얘기는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 것만 이렇게 뭐 그때 뭐 발가락 다쳤는데 이제 괜찮다. 뭐 아니면 발톱이 빠졌었는데 이제 나네. 뭐 그냥 이 정도밖에 네. 얘기를 안 하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요새 웃푼이란 말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웃음도 네네. 나오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서 참 흐뭇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뭐 여튼 그 할머니께 좀 재롱도 떨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무뚝뚝하시니까 재롱도 못 떠신 것 네, 같고요. 이게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정은 씨는 할머니랑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부터 네. 엄마가 이제 밖에 일하시면서 할머니랑 계속 컸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밖에 나와 살기는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할머니가 거의 키워주셔가지고.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정은 씨가 할머니에게 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는지 팁을 좀 알아내시려면 지금 질문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면. 그 옛날부터 네. 이게 그냥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 저거 되게 예쁘다. 저거 봐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가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괜히 얘기했나? 막 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걸 평소에 좀 조심을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원샷 잘 원킬로 모르겠어요.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그 시각장애인들은 만져보고 들어보고 느껴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꼭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져보는 것도 그냥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만져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느껴보는 거고 들어보는 거고 그것도 보는 거니까 할머니 저거 봐봐 그러면서 무슨 소리 나지 않아 뭐 혹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네. 또 이 물건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색깔이고 이렇게 해보면 저거 봐봐 해도 할머니께서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도 만져보고 있구나 느껴보고 있구나 네네. 들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니까 보다를 눈으로 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정관념으로 하면 네네. 자신도 상처를 받고 또 할머니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 봐봐 해도 돼요. 왜? 우리 왜냐면 시각장애인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 나 저거 야구 봤다? 야구 봤대. 안 보이는데 봤대. 난 야구를 듣거든. 들어본 거 아니에요. 나 야구 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 네. 네네. 네, 뭐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 할머니께 물론 내려갈 거지만 특히 이제 방송에 나왔다는 프리미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또 이게 저희가 팟캐스트로도 업로드도 되고 할머니께 이렇게 다운받아서 들려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정은 씨께서 무뚝뚝하시기 때문에 직접 전할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저 손발 없어질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께 뭐 편안하게 뭐 경어를 써도 되고요.
뭐 존대어를 해도 되고 사투리를 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저희 허 감독님께서 애드립을 또 발휘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자 네.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네. 네. 할머니. 어떡하지? 네, 토요일 날 내려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쁜 옷 사갖고 갈게요. 네. 울 것 같죠. 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 끝낼 것 같은데 할머니도 건강하실 거고요. 또 네. 다양한 정보들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프로그램 들으신 다음에 할머니께도 알려드리면 또 할머니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게 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수다방?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옥희 씨, 뭐 정은 씨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수다였고 진짜 목소리만 들으니까 어떤 분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얼굴도 궁금하다. 네, 이거죠. 정치 학도로서. 자, 오늘 정은 씨와의 수다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옥희 씨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신나게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천상의 소리 그리고 수다방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정보톡톡 시간에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목요일 정보톡톡에서는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팁과 정보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생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그럼 오늘 정보톡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순철 씨. 올 봄에 대청소 하셨나요? 저는 청소를 잘 안 해요. 대청소는 물론이고 아예 청소 자체를 청소를, 하지 않는. 정리 이런 거 싫어하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네. 사자성어가 네. 회자 정리. 그냥 정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네, 뭐 어쨌든 뭐 다른 뜻이긴 한데 뭐 어차피 정리하는 거 아닌데 그것도 잘 보내고. 네. 네, 회사 정리 이런 거 싫어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뭐 총정 이런 책도 싫어하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뭐 말을 할 수 없는 게 저도 대청소를 하질 않아서. 그러니까 왜 우리는 청소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대청소를 하지 않는 두 사람을 데리고 대청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나 청소를 안 하더라도 네. 버릴 건 있습니다. 네. 정말 버릴 거 많아요. 청소를 그냥 조금이라도 해도 일단 버릴 게 항상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 먹을 걸 먹어도 버릴 게 있잖아. 아니 방에 항상
그냥 지내면 모르잖아요. 그냥 네. 지내는 모르는데 청소만 하면 이상하게 뭐가 나온다니까요. 이상해. 참 신기합니다. 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쓰레기통을 상비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청소를 안 하는 우리 둘이 이 청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정보 알아봐요? 청소에 대한 정보는 아니고요. 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아까 말했듯이 버려야 하는 물건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물건들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 뭐 가전제품이나 뭐 가구 이런 거. 부피가 큰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생활정보톡톡에서는 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큰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네. 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네,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지금 집이 좁으신 분들 아니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비워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큰 쓰레기들을 대형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 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장롱, 세탁기, 식탁, 소파, 책상 이런 것처럼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불이나 카페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진짜 비닐봉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군요. 네, 이런 물건들은 절대로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먼저 이 버리는 물건들 중에 사용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으로 일단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왜 그렇게 나눠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건들을 버릴 때 돈을 내고 버려야 한다는 상식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돈을 내지 않아도 이런 제품들을 수거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사용이 그래요. 이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시 사용이 가능한 거. 다시 사용 가능한 건 네.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어떻게 이거 신청하시면 되냐면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전화를 하면 원하는 날짜에 무상으로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편리해요? 그렇군요.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스티커 같은 걸 좀 붙여가지고 네. 스티커 좀 받아서 이제 붙여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하면 재활용 센터 연락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다시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은 이 재활용 센터에 연락하셔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부 받으셔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알아볼까요? 아예 그냥 사용을 못하는 것은 진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까 순철 씨가 말했듯이 스티커를 받아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그렇군요. 네. 동사무소나 구청 등 기관에 방문해서 대형 생활 폐기물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수수료 내고 스티커 받는 거군요. 네, 그러면 납부 필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이 납부 필증을 반드시 폐기물에 붙인 후에 버려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되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이거 뭐 시각장애인들 납부 필증도 받아야 되고 막 시각장애인들도 불편하지만 비장애인도 불편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번거롭죠.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이 대형 생활 폐기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인터넷으로요? 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니까. 궁금한데요, 방법. 왜냐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시각장애인들 특히 동사무소 가서 뭐 민원 처리하는 거 너무 불편한데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자신이 속한 구, 군, 시청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목록에서 버리려고 하는 대형 폐기물 종류를 선택하는 창이 나와요. 네, 종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일시, 그리고 장소, 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네. 그 후에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고 필증을 출력해서 붙이면 끝이에요. 야, 간단하네. 네, 이 신고 필증을 붙인 물건을 밖에 내놓으면 신청한 날짜에 알아서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이야, 더 편리하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터넷에 신청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지정한 수거일 전에 폐기물에 신고 필증을 출력해서 붙여서 붙이고
붙여서 밖에 내놓으면 신청한 날짜에 알아서 찾아가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네, 수가 있는 거죠.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네. 참 다행이에요. 이게 봉투에 안 들어갔던 것들 정말 처리 불가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네, 그런데 가끔 그런 아파트에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무단으로 버린 이거 찾아가라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 무단으로 버리시면 불법이거든요. 그럼요. 꼭 이렇게 신고 필증이나 이런 거 붙이셔서 수수료도 지불하시고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쓸 수 있는 것들, 폐기물 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무료로 버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쓸 수 없는 것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네. 신고 필증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청 날짜에 따라 그냥 알아서 수거해가니까 내놔라.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정보 톡톡 정말 네.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5월 7일이었죠? 5월 7일 내 손을 잡아요.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오키씨 또 한 줄이 다 갔네요. 그러게요. 오늘 이번 주는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좀 더 나았다. 다음 주는 좀 더 나을 거다. 네, 홍키와 권순철의 호흡 점점 나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다음 주를 또 기대해봐야겠네요. 네, 내일은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